우리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우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한국사 검정 47을 통해서 앞으로의 한국사 검정 심화를 준비하자. 그게 지금 이 강의의 모토고요. 이제 세 번째 강의 고려사회, 즉 중세사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중세사회, 특히 정치 파트에서 최근 3년간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48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사 검정 문제는 50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9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제를 좀 보세요. 일단은 삼국 통일과정도 중요했지만 고려도 후삼국도를 통일했잖아요. 민족의 통일과정. 여기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통일과정 문제가 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9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전기 왕과 관계돼서 10문제. 그 다음에 제도사 2문제. 그리고 중기 그리고 무신주권기 8문제. 대외관계 10문제. 고려말 즉 원간섭기 9문제. 결국 정치사 파트 문제에서 제도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주요 왕들의 업적과 그리고 대외관계 그리고 특히 원간섭기의 문제가 잘 나온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관련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0번이었어요. 후백제 관련 문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게 여러분 후삼국 통일과정이에요. 근데 한국사 검정에서는 요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번 시험에는 후백제가 나왔네요. 전주죠. 전주. 요즘 핫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 견훤이래요. 그러면 전주에서 과거에는 완산주였습니다. 지금은 전주고요. 견훤이 세운 나라 바로 후백제였고 후백제와 관계되어서 후백제는 여기 고려와 끊임없이 싸웠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산전투가 나왔네요. 그러면 삼국통일과정에서 이 공산전투는 좀 알아야 될 주요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38회 그리고 42회 계속 연이어서 나왔는데 한 번이 여러분 후백제면 그 다음엔 후고구려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가 인물이 누군가요?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그를 총애해서 왕을 물려주자. 그의 형 신검 등이 이를 알고 걱정해서 번민했다. 그는 누굽니까? 견훤이잖아요. 그래서 견훤과 함께 바로 후백제는 어떻게 했다?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후백제의 외교관계에서 좀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똑같이 볼까요? 이거 동고산성은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키워드 완산주예요. 완산주에 나라를 세운 누구와 관련된 유적이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다. 그리고 밑에 지문은 후당 5월이었잖아요. 후당 5월.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 잡아보시고요. 김원돌의 난을 진압한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이에요. 경주에 사신가로 임명된 것은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그리고 국호를 마주를 받고 철원 이거는 후고구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 이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볼까요?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길렀다. 이거는 바로 후고구려 견훤 얘기고요. 광평성 이것도 후고구려 얘기고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했다. 지금 이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한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인물에 대한 얘기라면 이건 조금 좀 설명이 좀 기네. 뭐냐면 이거는 지금 견훤 얘기죠. 견훤 얘기인데 이제 견훤이 자신 농사를 좀 잘못 졌어요. 그래서 그가 장남이 신검이고 그 다음에 사남이 금강인데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그래서 열받은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견훤과 금강을 금산사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후백제 견훤은 어떻게 합니까?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왕건에게 가요. 그래서 왕건이 그동안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그야말로 대어가 들어온 거잖아요. 저절로 자기 발로. 그래서 형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하자 이 형님 바로 견훤이 내 아들을 쳐다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고려의 이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투가 1.2천 전투인데 1.2천 전투는 바로 신검을 친 거예요. 견훤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그리고 철원 이건 좀 전에 똑같은 얘기 누가 했습니까? 후고구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확히 좀 봐주면서 여긴 조금 얘기가 심도 있게 제가 전개했는데 사실 그거 의도는 아니었고 자 지금 뭐였다? 키워드를 좀 잡자. 여기 후백제 견원과 관계된 키워드는 일단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나라 세웠다. 그 다음에 후당 5월에 사실을 파견했다. 요게 키워드고요. 나중에 자 그 자식 농사 잘못 져서 여러분 그 갈등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미 다 잡아놨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번 고려 발전 과정. 자 이제 어느 특정한 왕 광종 얘기였는데요. 자 두 왕을 제시하고 요 사이에 들어갈 왕이 뭔가요? 자 그러면 자 요 가식이 훈요 10조 이거는 자 누구였냐면 태조 왕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최순호가 시문 18조 올렸다. 이거는 성종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태조와 자 성종 사이에 들어갈 왕은 광종이에요. 그래서 광종과 함께 노비양건법 이게 답이 됐네요. 이거 말고도 자 과거제도 실시 그래도 답이 되는 거죠. 광종의 다른 정책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또 역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의 선우빈 강의는 주로 흐름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보자.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저의 20년 노하우인데요. 자, 이게 저의 뭐 한국사 검정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또한 저의 연결고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태조가 가가 됐고 자, 여기에 성종이 나가 돼서 요 사이에 들어가 왕, 많은 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온 왕은 광종이에요. 광종.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왕들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쉽게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광종 관련 문제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36회와 자, 43회였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국보 몇 호에 청주 어디 철당간인데 그 명문에 준풍이라고 써 있었대요. 이 연호가. 자, 광덕 준풍은 고려 광종의 연호거든요. 그래서 노비양거법을 실시했다가 답이었네요. 다시 여기 볼까요? 여기 거꾸로 노비양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임금이 누군가요? 그러면 여러분 광덕 준풍 등의 독재 연호. 돌려매고 다시 바꿔매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 팁을 드릴게요. 고려에서는 37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시험에 나온 왕은 10명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독자적 연호 쓴 왕은 2명뿐이 없어요. 누구냐면 바로 태조하고 광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자, 중세 사회, 경제, 문화 파트에선 도대체 몇 문제가 나왔는가? 정치 파트보단 덜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옵니다. 총 자 3년간 26문제가 나왔어요. 자, 경제에서 7문제, 사회에서 2문제, 자, 문화사에서 특히 사상사, 스님 관련 얘기에서 10문제, 그리고 나머지 이 나라의 뭐 건축물, 자, 예술, 불상에서 7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고려 사회 공부할 때는 정치사 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와 자 불교 그리고 그 나라 이 나라의 특징적인 문화 자 이 문화산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올해 12번 문제 고려 경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이게 어느 나라인가요?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고구려인가요? 백제인가요? 신라인가요? 고려인가요? 조선인가요? 자 그러면 바로 병난정 이게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뭔가 사신이 개경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타고 온 배들은 예성강 입구에 정박하였고 뱃사람들을 어쩌고 자 이 배를 지켰다. 그러면 수도는 개경이었고 자 개경 그 창을 통해서 자 예성강 입구에 병난도라는 국제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려의 정말 중요한 무역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고려이다. 그러면 고려와 함께 고려는 자 활구라는 또는 자 은병 은으로 만든 바로 약간 병 모양의 자 돈이 고려 숙종 때 유통되었습니다. 물론 화폐 정책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숙종의 화폐 문제가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보지 않을게요. 우리는 키워드만 잡는 게 지금 자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아 우리 역사 뭔가 반복되는 게 있구나. 핵심만 잘 잡으면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런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럼 또 고려 경제와 관련되어서 기존 41회 그리고 37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까요? 자, 여기도 자, 이 화폐가 발행된 시기예요. 그러면 쭉 가다 보니까 바로 자, 이 제도는 은으로 만들어서 본국의 지형을 번떠서 또한 속칭 활구 마치 병처럼 생겼다 또는
자, 이 나라의 지도처럼 생겼다. 이게 바로 숙종 때 활구. 그 고려인지 알게 하고, 자, 고려 때 경제 경시서. 고려 때는 자, 서울에 시전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분 상점이 있었고요. 이 상점을 관리하는 또 관청이 있었어요. 이게 경시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볼까요? 여기도 또한 뭔가 쭉 얘기하다가 자, 해동통보. 이게 숙종 때 있었던 화표. 자, 화폐. 바로 활구, 해동통보 이런 게 있어서 자, 이것도 어디다? 바로 고려. 그래서 고려, 병난도에서 국지의 무역이 있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고려는 이거보다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고려 전시과예요. 전시과가 조금 난도 있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자, 한국사 공부해서 고려, 자, 병난도 그리고 숙종 때 화폐 요거 좀 강조하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어서 43회 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에 또 시기예요. 경제 뭔가요? 자, 8간에 열렸습니다. 송나라 상인들도 왔어요. 그러면 송나라가 있었을 때는 고려거든요. 고려. 또 여기 경시서. 뭔가 반복돼서 계속 돌려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기본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고려 경지사의 키워드는 병난도, 경시서, 활구, 해동통보 같은 숙종 때 화폐인 거예요. 그거만 정확히 아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문화 관련 문제, 자, 13번 문제였는데, 자, 고려는 또, 여러분, 역사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동국이상국집이 이번 시험에 나왔네요. 자, 밑줄친 이 책이 동국이상국집인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이규보래요. 이규보. 그러면 이규보는, 자, 동국이상국집, 그리고 동명왕편,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 이 책과 관계돼서 당연히 동명왕편이 답이 된 거죠. 고구려 건국 서사시인 동명왕편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에서는 정말 출판 문화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갖고 왔습니다. 자, 45회 정말 잘 나오는 게 삼국사기. 그래서 삼국사기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자, 여기 자, 신라 고구려 백제가 기틀 잡고 세 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상가, 봉기 몇 편, 연표 몇 편, 지 몇 편, 열전 몇 편을 찬술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사에 올리는 글. 그러면 자, 삼국사기는 대표적 기전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삼국사기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 누가 썼다? 김부식. 자, 여기는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쓰면서 김부식은 신라를 강조한 역사서다. 특히 이런 게 나오죠. 봉기 몇 편, 자, 연표 몇 편. 이런 거 외울 건 없지만 요걸 통해서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게 제시돼서 기전체라는 거 알려주거든요. 기전체. 기전체란 편년체와 다르다. 편년체는 날짜별로 쓰는 거고요. 기전체는 이런 식으로 기사별로, 주제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1145년에 만든 책이에요. 자, 두 번째도 잘 나오는 게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 자, 승려 일연. 스님이 썼습니다. 이 책은 뭔가 왕력편, 기편, 흥법편도 다섯 편, 자,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필요한 얘기고, 불교사 중심, 그리고 온갖, 자, 신화, 설화, 야사.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게 삼국유사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삼국유사 관련 역사책 읽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뭔가, 되게 삼국유사로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는 뭐 다 이야기 얘기예요. 이런 설화, 이런 야사들이 많았다. 불교사 중심이었다. 단군 신화가 처음 들어간 우리 역사책이다. 이련이 썼다. 이게 키워드예요. 특히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됐다. 즉 고조선 건국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책. 왕은 충렬왕 때. 원나라 간섭기에 쓴 책.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묘청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항이 나타난 또 이게 어느 시기인가요? 자, 연도 안 와요. 자, 서경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진짜 대박세입니다. 이곳에 궁궐 세우고 옮겨가시면 천하를 아우르실 거고 금나라가 예물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자, 그래? 짐이 서경에 한번 가겠어. 이 짐은 인종이고 이 머리 깎은 이 스님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론. 그러면 묘청과 관계돼서 묘청에 나는 1135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여기
요 다시기가 답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인종 때 제일 먼저 1126년에 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나라에게 4대를 오케이해요. 응낙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밖으로 가는 관심, 북진 정책이 꺾이고 관심이 내부로 쏠리면서 1126년에 이자개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그게 되게 잘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자 1145년에 김부식이 인종의 명령으로 삼국사기 쓰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 검정에서 정말 잘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도로 좀 봐주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게 자 역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국사 검정 아주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묘청과 관계되어서 40회 자 33회 나왔던 주제가 뭘까? 자 여기 신초생이 나와서 신초생은 이 사건을 우리 역사상 조선 역사상 2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어. 신초생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과 김부식을 비교하면서 뭐뭐 대 뭐뭐 그러면서 바로 묘청 일파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서 토벌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묘청의 난을. 그래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자 역사심은 이 인물이 누군가 자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다. 바로 여러분 여기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됐어. 바로 묘청의 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묘청은 뭘 주장했냐? 칭제권원 즉 우리 스스로 황제라고 하자. 그리고 금을 치자. 그리고 자 서경으로서도 옮기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기본 문제. 그래서 여러분 묘청과 관계되어서 김부식이 토벌했다. 칭제권은 근국정벌로 주장했다. 서경천도론. 그러면서 고려 중기 인종 때 있었던 사건을 쪼로로로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다? 흐름이다. 그래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주요 사건만 정확하게 알면 한국사 검정은 그냥 가는 시험이에요. 자 15번 문제 자 고려 문화유산 관련 문제입니다. 한국사 검정은 이런 화보가 정말 잘 나오죠. 자 고려 초기래요. 이게 뭐겠니? 최불상이네. 불상 찾아내는 거예요. 자 충청남도 논산에 있대. 그 논산에 있고 관촉사에 있고 자 은지미륵이래. 이미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관촉사 네, 바로 이거죠. 석조 미륵 입상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그냥 나머지 보세요. 광종 때 만들어졌대. 그리고 최근 들어 2018년에 국보가 돼서 전 이게 더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이 국보가 이렇게 늦게 된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방 호족의 스케일 알려주고요. 과거에 왕조 시기에 만든 불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 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입니다. 미륵불. 아미타불 아니에요. 미륵불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이 중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자 47회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던 백제인 거 아시죠? 백제.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나머지 이거 여러분 고구려 거고 자 고구려가 아니죠. 고려 거고 고려 건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는 정확히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것만 확실하게 잡아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자 자주 출제된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고려의 문화유산 특히 불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촉사 이게 아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입상. 미륵만 알아도 돼요. 아미타불이냐 미륵불이냐 되게 헷갈리게 하고요. 자 어쨌든 자 이 부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상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셔요. 어쨌든 이렇게 규모가 크고 균형이 깨지는 그런 불상들이 고려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광주 춘궁이 철불입니다. 이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즉 9세기부터 시작해서 고려 전기에 잘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이게 고려 거예요. 고려 거. 자 국립박물관 가시면 자 볼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부석사 소조 이거 아미타 꼭 기억하시고요. 얘는 신라 불국사 석고람 본전불이 축소된 모습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라 양식이다. 그리고 얘는 고려의
규종문화, 규종문화의 상징이고, 자,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난도가 높아지면 뭐냐면, 아미타불이냐, 자, 미륵불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수능 문제에서 좀 잘 나왔던 건데요. 요즘에 한국사 검정 그렇게까지 수준 있게 나오지 않지만, 그 또 모르죠? 우리가 47에 너무 쉬웠지만 48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갈 수 있으니 한번 잡을 때 개념만 잘 잡으시면 쉽게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넉넉하게 해줘요. 사실 우리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게 여러분 이런 문화사죠. 자, 그러면 다시 기타 잘 나오는 또 앞으로 나올 자, 고려의 문화유산 여러분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이거는 고려 후기 원나라 양식이에요. 자, 현재 자, 용산 국립박물관 로비에 있죠,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려 전기 거고 월정사 8가 9층 석탑이고 이거는 송나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석사 무량수전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수석사 대웅전도 자,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리고 자, 고려의 또 문화하면 상감청자죠. 상감청자는 특히 무신정병기, 무신집권기에 여러분 발전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사 검정은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고 이제 고려인가요?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세요. 자, 그럼 이제 고려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원간석기 다시 정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였어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문화사 관련 문제인데 천산대렵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국립박물관 가시면 4층 고려 회화실에 있는 거예요. 고민왕이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변발과 호복하고 있대. 자, 이 시기가 언제야? 당연히 뭐요? 원간석기. 원나라 간석기. 그래서 바로 원간석기에 자, 지배자를 보러 간다? 검문세조. 이때 도병마사가 뭐로 바뀌었다? 도평의사사로.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보실래요? 자, 여기 39회 보겠습니다. 자, 39회 보니 자, 이 그림은 고려 원연합군이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무슨 몽고 습내 회사 그림이다. 자, 고려가 원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죠, 여러분. 뭐요? 충렬왕이에요. 원간석기예요. 원간석기. 그리고 자, 좀 전에 우리가 47에 17번에 나왔던 여러분 제가 흥분하고 있네요. 자, 검문세족의 도평의사 장악했어요.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서로 개편됐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간석기 충렬왕 그리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서로 바뀌고 또한 친원파 관료 검문세족이 나온다. 이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 특징입니다. 원간석기 주요 키워드 1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검문세족이 도평의사사 장악 이게 주요 키워드였네요. 다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게 나옵니다. 또 나오죠. 여러분에게 원간석기인지 알려주는 어떤 시대가 관련된 자, 발문이 나오고 물어보겠죠. 다시 자, 원간석기 관련 문제 자, 다시 자, 43회와 46회 볼까요? 자, 이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뭐냐면 자, 공주의 검령구 이거요. 검령구란 몽고 공주를 쫓아왔던 자, 바로 시종들 이거 갖고도 우리는 아, 원간석기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참의부 이거 갖고도 원간석기 뭐냐면 자, 원간석기에 우리의 기존의 이성 6부는 전락해서 이성은 1부 그리고 6부는 4개 사로 한 단계 격화되는데 이게 바로 첨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변발 호복 이런 채도 변발이 검문세족들 즉 지배층 안에서 유행했어. 다시 볼까요? 16번 이건 똑같이 우리가 뭔가 자, 고려인하고 몽고인이 일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맞아서 행방을 잊었어. 자, 이 질문 다시 볼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거. 이게 바로 자, 고려가 원나라를 도와서 일본 원정에 갔던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제시했고 여기서는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제시했죠. 뭐야? 똑같이 이 당시 검문세족 지배층은 채도 변발했어. 이런 원간석기 물어보는 문제 똑같다는 거죠. 변발, 호족이 지배층의 중심 키워드. 요 시기에 특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고려사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려사회도 정치사가 가장 중요하면서 특히 고려전기 주요왕 태조,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중기의 숙종의 경제정책
화폐. 자, 그 다음에 다시 원간석기 충혈왕과 관련되어서 원간석기 충혈왕도 아니죠. 그냥 자, 상황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문화사에서 지금 사서가 많이 나왔지만 고려사의 또 문화사에서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번 47회에서는 불교 관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고 단지 사서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자, 또 다음번 강의에서 조선 전기에서 한국사 검정이 또 어떻게 47에 나왔고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